연말 방역 강화에도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도교육청은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이 충북 혁신도시 안에서 지역화폐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첫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기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날아갔습니다. 업체 대표 등 7명이 기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충청북도 교육청은 전체의 80%가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제천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병원을 찾은 40대 확진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조치가 점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을 넘긴 충청북도 교육청. 중앙 현관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4층에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같은 층에 있는 4개 부서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다른 층은 문을 열었지만 필수 인력 서너 명만 출근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체 직원의 80%인 300여 명은 집에서 근무하면서 진단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북 교육의 사령탑이 코로나19에 뚫리면서 처음으로 발이 묶였습니다. 학교 일정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까요? 예, 그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업무는 이제 재택근무에도 재택에서 지금 업무 처리는 다 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제천에서는 보험회사 발로 10명이 넘게 확진돼 새로운 연쇄 감염고리가 생겼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감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접촉자로 분류될 때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확진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도 병원을 들러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즉시 자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을 들러 감기 몸살로 주사를 맞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격리 지침 위반 행위로 강력한 고발 등의 법적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충주경찰서도 경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가 근무한 해당 부서가 내년 초까지 폐쇄됐습니다. 괴산과 음성, 진천의 협력병원 3곳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150명을 넘었고 청주의 요양원도 90명을 넘었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확산세에 연말연시 거리두기 동참을 촉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 최근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고열로 인한 중증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충청북도가 진료기관으로 충북대 병원과 제천 서울병원을 지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격리 진료와 응압병실 확보가 어려운 지역 병원 사정상 119 구급대를 통한 환자 이송 시 병원 배정이 어려울 경우 충북대 병원과 제천 서울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이 충북 혁신도시 내에선 두 지역 지역화폐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일정 지역에서 다른 지자체의 지역화폐를 서로 쓸 수 있도록 한 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와 상가를 가로지르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음성과 진천, 행정구역으로 나뉜 충북 혁신도시. 기형적 모습에 지역화폐 사용에 불편을 겪는 건 주민이나 상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성페이를 진천에 가서 사용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다음 달부터 충북 혁신도시에선 카드 형태의 음성 행복페이와 지류 형태의 진천사랑 상품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은 혁신도시 내 모든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입니다. 각 화폐 사용에 따른 10% 할인 보전액은 각 발행기관인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지역 정치권 중재로 반년 동안 협의 끝에 진천군과 음성군이 합의를 이뤄낸 성과입니다. 진천과 음성군은 이번 공동 사용을 계기로 혁신도시 내 다른 불편 사안도 협의할 방침입니다. 실내 체육관이라든가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부분에 확대가 돼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전체로 지역화폐 통합을 추진하는 등 공유 경제로 첫 걸음을 내디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지북 두 살림을 청산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행정통합, 지역 통합까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하고 코로나19로 더욱 침체된 지역 경제에 그나마 선순환을 도울 수 있는 지역 화폐.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소모품이나 복지 포인트를 지역 화폐 사용으로 의무화하는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활성화 대책도 동시에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올해 사용하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식재료 구입용 지역 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전체 학생 16만 9천여 명으로 1인당 3만 원씩을 내년 1월 중순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식재료 지원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식재료 구매에 한정됩니다.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적은 돈을 투자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제도. 취지는 좋은데 땅을 확보하지도 못했으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임원들이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굳게 닫힌 철문 뒤로 흉물스런 건물이 수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이 주택조합은 6년 전 이곳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새집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며 홍보했습니다. 당시 명품 프리미엄 아파트라며 팸플릿과 화려한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2,300여 세대를 짓는 대규모 사업에 확인된 가입조합원만 940여 명. 조합원들이 가입비 명목으로 낸 돈만 288억입니다. 하지만 몇 년을 기다려도 진척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토지 매입과 건축공사에 쓰여야 할 이 돈이 대부분 사라지고 행방조차 묘연했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청주에 미분양 아파트가 너무 많고 그다음 시공사가 선정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사업이 늦어진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이 기존 재개발조합에서 사업 방식을 전환하면서부터였습니다. 실제 지역주택조합 사업 인가를 위해선 해당 지역의 95% 이상 토지를 사들여야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확보한 토지는 30에서 40%에 불과했습니다. 땅을 매입하지도 못한 채 조합을 설립하고 대대적인 허위 홍보로 속임수를 쓴 겁니다. 전 재산을 끌어모아 투자했던 일부 조합원은 빚더미 신세가 됐습니다. 3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지난 6년 동안 기다려왔고 피해자 1,000여 명에 대해서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호소를 드리고 있고. 토지를 확보했다. 대기업에서 시공한다. 이런 거짓말로 돈을 가로챈 업무대행사 대표 2명은 구속되는 등 관련자 7명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해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서민들의 피해가 크지만 구제를 받을 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영상으로 되돌아보는 그때 그 시절. 라떼 뉴스 시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송년 행사 자체가 없어졌는데요. 30년 전 이맘때는 어땠을까요? 천교와 영상 기자가 그 시절로 안내합니다. 사랑을 쓰려고는 연필로 쓰세요. 사랑은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라임식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위원장은 변호사로서 받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알선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위원장이 구속돼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한석 수석 부위원장이 맡게 됩니다. 국민의힘 청주 서원당협의 최연호 위원장 교체가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발표한 24곳의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에 충북에서는 청주 서원의 최연호 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전체 감사 대상의 30%가 넘는 49곳의 교체를 권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강 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인선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청주시의회가 미세먼지 행정사무조사에 불출석한 이승훈 전 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승훈 전 청주시장과 부시장 등 6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표결을 통해 의결했습니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는 소각장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승훈 전 시장에 대한 출석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해 본회의에서 상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소식이었습니다.